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게 많이 나쁜 시장은 아니었는데 비교적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더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3%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무려 1.4%의 급등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굉장히 당겨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2차원지 관련주 LG 엔솔이 3%의 반등이 나왔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원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엔캠도 마찬가지로 모두 4%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딱 봐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비록 오늘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3천억가량이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의 반도체 업종의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내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도 좋았었죠. LNF라든지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모두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 기아, 에코프로 BM, 현대로템,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JYP, 하이브, 하나시스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게 최근에 국내 시장에 조금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어요. 자, 나스닥은 어제도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고 시가는 마이너스 1.3%였죠. 하지만 종가를 많이 회복해서인지 마이너스 0.38%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은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개파락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네요. 반면에 반도체도 빨간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가가 거의 2% 가까이 낮게 출발했던 만큼 종가는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은 60일선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기준으로 놓고 있는 것이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60일선이 깨졌다는 것은 최근에 이런 상승 추세와는 다른 변동성이 충분히 더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제 그런 기준에서는 지금부터는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파락 뒤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내일 밤이죠. 수요일 밤이에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거를 가장 근접한 이벤트로서 일정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 증시 우선 일본 니케이는 2%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대만은 어제 급락이 나와서인지 오늘은 또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1.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일본을 제외했다면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촬영 시점 1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오후장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의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지금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선호하고 있고 또 어떤 업종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읽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에 대한 유통기한은 업종마다 다를 거예요. 가령 A라는 업종이 있다면 현재 시장이 좋아하는 트렌드입니다. 그게 6개월 정도 이어질 수도 있고 또 B라는 업종이 있다고 볼게요. 그거는 조금 짧게 한 달 정도. 그 시장이 주목하는 트렌드, 기간, 그게 상대적으로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또 C라는 업종이 있다면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들, 그 업종들마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을 파악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이 지금의 시장에 부합한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걸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읽었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관심을 보이는 업종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쪽 테마는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퇴근하고 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에요. 먼저 상위 10개 종목을 볼게요. 이 안에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조선, 또 반도체, 조선, SKC도 반도체로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에 있고, 또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CS2025에서 유리기판에 들면서 방금 팔고 왔다, 그런 코멘트를 남겼었고, 그게 바로 시장은 엔비디아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발열 문제 때문에 계속 속을 썩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SKC가 엔비디아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면 지금의 위치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 지금 10위까지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조선, 반도체, 조선, 반도체. 자, 반도체와 조선이 굉장히 뒤섞여 있고, 또 제약바이오, 필옵틱스도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그래서 SKC와 묶어볼 수가 있겠죠. 또 로봇 관련주, 그리고 방산. 자, 여기서도 몇 가지 테마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그리고 SKC, 필옵틱스, 큰 틀에서 모두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힘스, 이 두 종목은 조선 관련주죠. 그런데 조금은 확장시켜서 하나시스템까지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 취임 관련주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다음 주에 트럼프가 취임식을 함에 따라서 국내와 많은 협력이 기대가 되는 조선주가 있죠. 그리고 방산도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종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강한 시세를 분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산보다 조선 쪽은 제가 어제 한 차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자, 누가 봐도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이번 주는 마지막 상승으로 끝날 수가 있고, 정말로 다음 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면 더 큰 상승보다는 주가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니까 분명히 좋은 재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매수해보자, 그런 관점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어떤 재료가 있고 그 재료의 연속성, 제가 조금 전에 A라는 업종하고 B, C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업종들이 얼마나 더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지만 트럼프 취임식 일정을 봤을 때 이 테마의 연속성이 조금은 길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지금 시점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강조해드렸던 것은 연말쯤에 강조를 해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올해 초가 되었을 때는 이런 관심도가 쏠릴 수가 있으니까 취임식 그 시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연말쯤부터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취지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조선업종을 관심을 가졌다면 취임식이 20일 날 있으니까 적어도 3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 업종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전선 관련주들이 있죠. 이쪽도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재룡산업,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제 전선 관련주가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은 지금 미국 LA 쪽에 산불이 크게 발생이 되었고, 나중에 산불이 진화가 되었을 때 인프라 복원 사업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전선 기업들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게 대표적인 이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몇몇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그 테마도 같이 엮여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산불 테마 업종으로 본다면 과연 이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도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데 있어서 이 재료는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말씀드렸고요. 또 반도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AI 전방 산업은 아직 죽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충분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녹아들었고, 그런 악재들이 모두 주가로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는 부정적인 재료는 거의 주가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고, 조금만 좋은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좋은 업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종목이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호재가 또 발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더 뻗지 못하고 윗꼬리를 단다든지
또는 고점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로소 그때 주가의 고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저점을 해석할 때는 수많은 악재가 튀어나왔고 계속 악재가 튀어나온다고 해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몇 주 내지는 몇 개월 정도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비로소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호재가 발생이 된다면 주가는 또 빠르게 튈 수 있는 저점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져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의 단기 수익 관점으로서 그에 적합한 생각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 그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다고 해요. 다들 운전이나 보행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